가능하면 복습을 좀 하면서 했었어요. 아직까지. 자, 우리 그 전에 뭐 했었냐면 뭐였더라? 모집단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모집단에서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만들었어. 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 표준 편차, 그치? 그리고 여기서 추출을 할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표본의 크기, 그치? 요게 있었고, 그럼 표본 요 한 세트를 가지고 중기 그런 거 뽑힌 거, 그래서 걔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얘기하고 표본 분산을 얘기할 수 있고 표본 표준 편차도 얘기할 수 있었어, 그치? 그런데 요거 하나가 모 평균하고 같아? 아니야. 중기 뽑혔을 때는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준식이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걸 어떻게? 모든 애들을, 이 모든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야 그게 모평균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아, 이렇게 쓰기로 하자 했고, 그러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어떻게 구했어? 그렇지. 얘는 시그마 제곱이긴 한데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였어요?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요런 값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 그냥 여러분이 보는 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 근데 표준 편차 자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X바를 가지고도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어떤 확률들을 막 이런 걸 구할 수 있었는데, 이때 표준화를 위해서 이걸 Z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사용을 해서 식을 써줬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표본 평균의 상황을 보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추정을 한번 해보자, 모평균의 추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적당한 신뢰 구간을 두 가지를 제시를 했죠. 몇 퍼짜리랑 몇 퍼짜리가 있었어? 95%랑 99% 두 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 모평균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95% 모평균, 뭐라고 하지? 나 이거 풀버전도 맨날 어디를 풀어놨어?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모평균 M을 추정을 할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이 평균이 어느 범위에 들어올 거야. 그럼 이 범위는 100번 중에 95번은 실제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라 그랬어. 자,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됐어? 95%짜리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얘는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95%짜리였고 99%는 어디가 바뀌었어? 1.96. 이게 뭘로 바뀌었어? 2.58. 2.58. 공식이 딱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을 풀 차례인데 문제 1번을 보니까 두루마리우지 99% 추정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2.58로 써있는 이제 그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찾아가지고 써봅시다. 자, 문제에서 어느 두루마리우지의 길이는 여기선 아예 알려줬어. 모평균 M이라고 얘기했고, 모표준 편차가 0.2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을 때 36개 이미 추출. 눈에 보이죠? 지금 각각이 어떤 알파벳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미지수 문자에 해당하는 건지 다 보이지? 그랬더니 평균이 100.7이래. 얘들아, 이 평균은 뭘 말해주는 거야 지금? 36개 추출한 거였으니까. 그렇지. 36개 추출한 것의 평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X바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100.7 마이너스 2.58 2.58 곱하기 루트 36 시그마 0.2. 선생님 막 분수인데 소수? 그럴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되고 M
여기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 플러스. 맞아. 점. 곱하기 진짜 플러스들 많이. 땡큐. 진짜 똑같이 썼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썼거든.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선생님이랑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이게 얼마냐면 6이죠, 6.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되나 봤더니 이 약분이 돼, 다행히. 그럼 약분이 되면 먼저 시키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0.2네. 6, 4, 24, 18, 3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소수점이 세 자리로 늘어나면서 2만 곱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86이거든? 근데 소점 아래로 세 자리나 있어야 되니까 0.08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두 개 더할 테니까 여러분 왼쪽 계산하세요.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 이걸 눈으로 하지 말라니까? 왜 눈으로 하지? 암산의 신동이 되고 싶어. 1.0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상, 요거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서연아, 혹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모평균의 추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런 걸 했잖아,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쯤 돼서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힘주다 보면 생각이 들어. 아, 이상한데? 모평균의 추정인데 선생님이 날 좀 사기친 거, 날 털어먹은 것 같은 이런 찝찝한 느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딱 1분 줄 테니까 뭐가 찝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모평균의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찝찝함이 없어? 개운해? 찝찝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비데를 사용해서 깨끗합니다. 난 찝찝하다. 난 찝찝.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 모평균의 추정인데 선생님 그거 드시다가 또 저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이거 지난 거야? 지나죠. 다음 또 아르셔가지고. 지난번에 너희 줄 순 없잖아. 내가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데. 이 며칠 안 지났으면 너네랑 나눠 먹겠는데 많이 지났어. 2달 됐다. 야. 자, 자, 찝찝해? 안 찝찝해? 서연이 깨끗해? 네. 개운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 느낌. 덱사이. 해야 돼. 빨리. 개운하지. 누가 왜 이렇게 개운하지? 월요일 2교시에 이렇게 개운한 느낌 오래간만이지. 진짜. 너무 귀여워. 태연이 별 생각 없어? 예. 미나이는 별 생각 없어? 범이라서. 범이라서? 범이는 어쩔 수 없어. 범이는 범이라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서연이 아까 별 느낌 안 든다 그랬고, 또 누구? 시연이, 김시연이. 네. 별 생각 없어? 별 생각. 생각 안. 단순하게. 형석이. 신뢰도 100%면 안 될까? 아이씨. 100%가 왜 안 돼?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50cm 이상 300cm 이하. 은파. 100%를 추정할 필요가 없잖아. 은파도 별 생각 없어? 아들 별 생각 없어? 준기? 저요?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걸 답하는 사람이 누굴 볼 거야? 그럼 욕은 이따 하기로 하고. 성규도 별 생각 없어? 아직 그래? 너무 명쾌해. 진우는? 진우는 별 이사 가면 못 느끼겠어? 진짜 못 느껴? 예경 느낀 거 아니야? 못 느껴? 요즘 진짜. 그렇지. 자, 준기 뭔 얘기해서 자 이제 욕박을 준비했어. 자.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웃기지 마! 자. 타이밍 잘 치고 들어왔고. 지금 들어서 미나니가 얘기한 거? 예. 저거 단어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래도 태연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큰일 났어. 선생님 무슨 생각 들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어. 그게 뭐? 지금 태연이 그게 뭐? 자세도 이렇게 삐뚤게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고 있어 지금 나한테. 얘들아 뭐? 봐봐 우리가 뭘 모르냐면 모평균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걸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 그치?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알고 가는 정보가 모표준 편차를 알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그 뭐지? 뭐라고 하니? 그 전지적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 시점처럼
다 아는 사람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모평균만 가려놓고 어디 구해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는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라고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흔치 않다. 그런 일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거기 바로 밑에인가 어딘가에 있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은 거죠. 왜? 우리 표준 편차 구할 때 어떻게 했어? 평균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먼저 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좀 어긋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좀 깨진 것 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공식을 보고 하고 풀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좀 찝찝한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얘는? 뭐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아 역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또 대단한 전지전능함이 나오는 거지. 뭐야?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만능에 맞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 얘기 진짜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지금. 네.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가 S. 우리 앞에서 S 기호 한 번 나왔지? 요 네. 뒷판에 있다, 칠판. 여기 있었던 그 S. 요거 S 있지? 얘가 누구랑 비슷해지냐면 시그마랑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공식에서 시그마 대신 뭐 사용하겠다? S를 주면 그냥 S를 쓰겠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S인지 시그마인지 뭐 알게 뭐임 그냥 표준 편차라고 써있는 건게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다 되던데. 맞아요. 그래서 숫자 계산만 해도 답이 나오는 파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를 줬을 때는 S가 그거라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지? 네. 그냥 시그마가 그거라고 그냥 이렇게 막 쓰지 말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이게 최종 보스예요. 이게 이 전체 책의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문장이 달라졌어. 어떻게? 어떤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만 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을 해줬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정규 분포 따른다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 나머지 얘기를 못 해준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64대를 이미 추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표본의 크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사했더니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1이래.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뭐가 8이라는 거야? 표준형 평균. 그러니까 무슨 평균? 배터리 편차. 목표. 표준 편차요? 뭐 94대 표본 자, 그러면 64는 뭐예요? 알아서 내가 있는 순서대로 써줄게. 아이 참, 갑자기 얘네 왜 정신 나가?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64야? 모집단. X 64가 뭐야? N. 나랑 같은 문제 보는 거 맞아? 나 지금 정신이 혼미해. 네네네. 자, 뭐가 8이야? X바. 그렇지, X 봐. 평균 써있는 거 읽지 마세요. 틀린 그림 찾게 하는 거 아니고. 싫은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 1이지? 이거 뭐라고 써야 돼? S. 그렇지. 이거 시그마라고 쓰지 말라고. S라고. 왜? 64 뽑은 것의 표준 편차잖아. 표본 표준 편차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거 서술형에다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그마 쓰라고 그냥 막 써.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헷갈리고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다시 써요. 64를 뽑았을 때 표준 편차 이렇게. 얍삽이. 이게 생각이 안 나나 봐. 기호가 쓴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봐봐. 그러니까 얼마 웃기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가 딱 3개야. 그리고는 몇 퍼 추정이야? 95% 추정이니까 여러분 딱 여기도 숫자 넣어야 되는 자리 딱 3개밖에 없어. 넣는 게 어렵겠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시작 뭐 해야 돼? 8 마이너스 1.96에 루트 64분의 1.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그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요거 계산 안 할게요. 이거 8인데 이거 8 약분 잘 되나? 예, 됩니다. 되긴 되는데 뒤에 아마 0.5 남을 것 같아. 0.245로. 그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지금 풀고 있는 게 우리 최종 보스 문제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최종 보스가
그냥 딱 숫자 3개 알려주고 숫자 3개를 채워넣는 공식을 채우면 그냥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더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거. 선생님 여기 살짝 가려졌지만 이번에는 풀 수 있어. 이번엔 이쪽에서 풀게. 자, 문제를 보고 필요한 정보들을 적읍시다. 1리터.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게 연비라고 설명도 해줘. 연비 모를까봐 여러분. 근데 그게 정규분포를 따른대. 모집단 상황 모르니까 지금 감춰놨어. 그리고는 이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 100대를 이미 추출. 자, 뭐가 100이야? 그렇지. 이미 추출한 개수, 표본의 크기. 자, 그때 평균이 15.6이야. 얘들아, 뭐가 15.6이야? 그렇지, X파. 그 100대의 평균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기, 뭐 미나니, 중기, 미나니, 중기, 미나 뭐 이렇게 뽑혔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고르게 딱 평균값 맞춰서 뽑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표준 편차가 4.5. 뭐가 4.5? S가. 주시가 너 대답해. 입을 안 움직이니까 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공식에다 그대로 넣는데 99% 추정인 거지, 그치? 예. 그러면 어디만 바뀌면 되냐면 여기 1.96만 바뀌면 돼. 자, 처음에 뭘로 시작해야 돼? 1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에 루트 100분의 4.5. 그렇지 4.5. 그리고 이거 똑같고 저쪽에서 선생님 계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요것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계산은 반드시 차분하게 손으로 하세요. 이게 특히 시험 문제 풀 때는 잘 이렇게 세로셈 예쁘게 맞춰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밑에 사실 숨겨져 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해봐야겠어. 사실은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그 왜 다른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부끄러운 얘기할 때 있잖아. 그때 이미 느낌으로는 많이 얻었던 거 한번 볼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을 모평균 M을 추정했는데 그때 알파퍼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95%나 99% 했지. 세상에 95%, 99%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85% 하고 싶으면 85% 할 수도 있어. 그 85%를 할 때는 얘들아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얼마여야 돼? 85에 해당해야 되는 거지. 0.85에. 그러면 0.85의 반절이 여기 와야겠지, 그치? 예. 그럼 그게 얼마야? 425. 425. 그러면 0.425에 해당하는 그 Z값이 있으면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지, 그치? 얘가 그 1.96이나 2.58 들어간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돼. 저 네모칸에 있는 게. 실제로 이게 문제죠.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다른 교재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로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95%, 99%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예. 그리고 준식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준식구가 생길 수 있다고. 알았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걸 감춰놨지만 어쨌든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의 값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봐봐. B-A가 뭐냐면 얘들아 신뢰구가 이렇게 모평균 추정했을 때 이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B-A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이렇게도 불러. 신뢰 구간의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 뺐잖아. 5에서 3 빼면 2가 길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우리 공식 한 번만 더 쓸까? M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 저기 네모에 있는 저 가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X바 플러스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이렇게 감춰놓은 거 보여? 95%나 99%나 다른 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Z값 들어가면 돼서 비워놓은 거야.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는 똑같아. N은 그래놓고 신뢰도를 높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진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지. 신뢰도를 높게 한다는 건 저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커진 거야. 0.99가 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빗금친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 더 어때? 커져. 선생님이 이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다른 학교 앞에 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학교 평균 키는 50 이상 300 이하 그렇게 해가지고 그네가 나랑 안 놀기로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예요.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져. 오케이? 그래서 가가 맞는 말이야. 자, 신뢰도가 일정해 이번에는. 그럼 그 얘기는 이 네모 빗금에 들어가는 숫자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게 고정이야, 고정. 그런데 뭘 크게? 표본의 크기를 크게. 그럼 봐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분모가 커지죠. 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져. 그럼 봐봐. 어떤 값에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해. 그럼 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비슷비슷. 뭔 소리요? 얘는 원래 양쪽은 똑같고 전체 길이 똑같. 뭔 얘기야? 짧아져. 자, 분모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했어. 네. 그럼 이게 값이 이만큼이 어떻게 돼? 더 맞아요. 작아져요. 작아져. 작은 수를 곱하니까 얘도 작아지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떤 x바라고 하는 애에서 조금만 더하고 조금만 뺀 거야. 요 길이를 보라고. 선생님이 평소에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하고 조금만 했잖아.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져요. 더 짧아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실내공간 너무 기니까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 그지? 실내공간 줄이고 싶어.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돼. 알겠어? 그러면 줄어들어. 이게 방법이야. 자, 그런데 또 생각해봐. 그럼 표본의 크기를 되게 늘려? 200명 검증할 건데 195개 뽑아? 그치, 에바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가 필요한 거야.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 네모 빗금이 똑같다는 얘기야. 표본을 2배로 늘렸어. 그러면 n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2n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지, 그치? 그럼 2분의 1배가 될까? 얘가 루트 안에 있어서 루트 2분의 1배가 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셀카 하나 더 합시다. 자,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서 여기 빼는 거라고 했지, 그치? 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1.96이 써있어, 지금. 1.96이 써있어. 자, 실내 구간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뺄 거거든? 근데 보니까 x바 똑같지? 네. 그럼 걔네끼리 어떻게 되겠어? 뺐으니까 없어져. 뒤에 덩어리에서 빼기 덩어리를 뺐어. 그럼 뒤에 덩어리 빼기 덩어리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덩어리. 2배의 그렇지 덩어리. 이거가 되는 거지.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야. 아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있어. 지금처럼 그냥 이게 값이 커져 작아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실내 구간을 추정하세요라고 문제를 내면 보기에다가 이거 계산해 놓은 애를 5줄을 만들어가지고 써주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고르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선생님 쓰기가 싫잖아. 그럼 선생님 문제 어떻게 내버려? 실내 구간의 길이로 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물론 실내 구간의 길이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인 점도 있어요. 봐봐. 얘는 원래 우리 실내 구간에 이 실내 구간 추정할 때 x바가 있어야 되지. 표본 평균이. 근데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할 때 x바가 있어 없어? 네,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고정이야. 알겠지? 근데 뭐가 달라져? 길이는 고정돼 있는데 위치가 x바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 안에 실제 목평균 m이 들어오는 경우가 100번 중에 95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다시 신뢰도가 일정해. 1.96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로 딱 구했다고. 근데 그때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2배로 늘리게 된 거야. 그럼 아까랑 뭐가 얼마만큼 차이나? 루트 2분의 1배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그냥 2분의 1이 아니라. 그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가 틀린 것이 되고 가나는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나다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존재한다. 진짜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단원, 대단원 숙제가 또 나왔어요. 와. 그럼 이것도 11월 7일. 그래서 이거는 11월 24일. 여기가 지금 C타임이지? 11월 24일이요? 11월 24일. 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시면 여기 이제 C타임도 여기 들어왔어.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어요. 이 타임을 아직 안 들어. 네, 아직 거기 진짜 오늘 해야 돼. 자, 그래서 준비할 거고
끝났어 안 끝났어? 자 교재 펴 이제. 여기째 우리 교재 펴. 교실을 포함하는 이거 아닌데 이거. 다 같이 하고 있고. 내가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 오늘 끝낼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아. 쌤, 몇 쪽이에요? 충격적인 사실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이야. 빨리 찾으러 가자. 와우. 25페이지. 조건부 확률 어딘지. 무사는 좀. 25. 아 이게 뭐야 어차피 있다고 해서 그거에다 뭐 풀지도 않으면서. 25페이지 오른쪽. 와 조건부 확률 기억나? 예. 맞아요. 5분 남. 맞아요? 더 있어야 돼. 오늘부터 이제 이걸로 쭉 해가지고 교재 끝내는 게 선생님의 목표예요. 근데 저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아까 T는 뭐였어요? 뭐가? 아까 쌤이 트루 트루 참. 선생님이 참을 그렇게 쓴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저는 맞다고 플러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 플러스라고 T였어 T. 자 가까이서 보니까 T라고 보더라고요. 이건 자객 수업하자. 예. 아 맞아 블랭크 하네. 야씨 진짜 옛날 앞에 꼭 펴야 되네. 어디요? 추억이 새록새록. 와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 자 책 없어도 돼요. 조건부 확률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를 하고 가자. 자 우리 P 확률이야. A 바 B라고 썼어. 자 이게 뭐야? 말로 해봐. PB B분의 B석 P A PA 저기. 아 그냥 공식을 얘기한다고? P B분의 한국어. P 아 A 교 B. 자 이게 어떨 때의 확률이야?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면 뭘 잘하네. 그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A바 B랑 B바 A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다를 수 있는 거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있어. 자, 이렇게 달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 P, A, 교 B. 곱셈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P. B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돼? P. A바 B를 곱하면 돼. 아니면 P, A에다가 B바 A가 있다면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뭐든 가능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 중에 뭐였냐면 이게 그거였어. 관계가 없는 거. 뭔 상관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뭐라고 불러? 독립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 독립. 그러면 독립은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였어. 이게 뭐냐면 P, A 바 B가 뭐랑 똑같아져 버리면? PA. 그냥 PA. B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A는 A의 확률 따라가는 요거. 아니면 얘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쓰면 돼. 얘가 뭐랑 똑같으면? PB랑 똑같으면. 그리고 이거를 검증하는 식이 있었어. 이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이 곱셈 정리가 특이하게 바뀌지. 어떻게? P, A교 B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 PA 곱하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때는 요 2번을 갖다 쓰고 그냥 보통은 이제 개념을 생각할 때는 1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뒷부분에서 어려워진 거 그런 거였어. 지난번에 했을 때 어떤 거였어? 거짓말 기억나? 거짓말 탐지기 기억나? 그지? 거짓말을 뭐 했을 때 뭐 이게 참말이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곱셈 정리가 같이 묻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혹시 이거 말고 우리 또 다른 거 나오나?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 나오나?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n번 시행했을 때 사실은 뒤에서 이항분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쉽게 느껴져야 돼. 익숙해야 돼. n번 시행했을 때 자 우리가 r번 뭐가 실행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주인공 확률이 몇 번? r번 일어나야 되고 이게 아닐 확률이 n-r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보통 얘를 p라고 쓰면 얘를 q라고 쓰고 q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B- 필요하는 거고 여기 N하고 R이 이렇게 혼자 허공에 떠있네. 자 얘는 모은 계산이 있어. C라고 하는 조합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번을 시행한다고 해도 3번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3번이면 이렇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안 맞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은 동일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3개가 있는 걸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3이 여기에서 계산이 될 거고 뒤에 몇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고 알겠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얘기했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실 나중에 보면 이항분포로 완전 영리율 되지. 그치? 그러면서 이항분포 때는 평균하고 분산 표준표차 되게 간단하게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NPQ, 루트 NPQ로 구했던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넥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재를 갖고 오세요.